포트폴리오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분산 투자의 목적. 자, 목적 시작. 일단 이거 하고 헤어집시다. 자, 5분 하고 끝낼 거니까 5분만 집중해요. 자, 5분 동안 집중해요. 집중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이제 헤어집시다. 자, 첫 번째 위험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위험. 분산 투자 기업수. 한 개 기업에 투자했다. 2개 기업에 투자했다. 10개 기업에 투자했다. 100개 기업에 투자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투자하는 기업 수가 많을수록 위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험은 감소하겠죠.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위험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구간의 위험하고 니형 구간의 위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업 구간의 위험을 보니까 분산 투자 기업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위험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얼마라고요? 전혀 없다고요. 이때 기억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니형 구간의 위험을 확인합니다. 니형 구간의 위험은 한 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든 10개의 기업에 1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든 이 위험은 제거된다 안 된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마크 위츠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위험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위험이라고 했지 처음으로 이것을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피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없다고요? 다시 말하세요.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동안 시험 문제는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너무도 유치하게. 자, 두 가지 구분부터 하세요. 왜 피할 수 있을까요?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럼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자, 그럼 나누어 봅시다. 그럼. 자, 나누어 봅시다. 우산 만드는 기업과 양산 만드는 기업이 있답니다. 갑돌이라는 투자자와 얼돌이라는 투자자가 있답니다. 자, 갑돌이라는 투자자는 자신의 여유자금 전액을 100% 우산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했답니다. 얼돌이는 우산 만드는 기업의 60%, 양산 만드는 기업의 40%를 투자했답니다. 얼돌이와 갑돌이의 투자 방안을 확인하세요.
갑돌이와 을돌이 누가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갑. 그런데 갑의 문제, 위험이 크다. 그러면 을돌이의 투자 방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분산투자. 분산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트폴리오. 자, 분산투자의 그러면 매력은 뭘까요? 그림을 통해서 비교하세요. 안정된 수익이 목적이에요. 갑돌이 같은 투자는 무슨 투자라고요? 몰빵이라는 말 안 쓰기로 했습니다. 갑돌이처럼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대신에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돌이, 을돌이처럼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진다. 안전해진다.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장마가 아주 길었고 아주 심했답니다. 그러면 갑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박? 을돌이는요? 에이, 쪽박은 아닌 것 같은데. 그해 여름 가뭄이 아주 심했답니다. 갑은요? 을은요? 자, 의미를 잘 파악해요. 그러면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저 위험, 비라는 위험, 그죠? 여기 있으면 비라는 게 위험 아닌가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니까. 비라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잠깐만요. 자,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봐요. 지금 비를 피한다는 게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비 속을 씩 피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을 내 능력으로 비를 안 오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자를 통해서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라고요. 뭘 피할 수 없기는 피할 수 없어요. 자,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꼭 놓을 때는 감정 조절약을 먹고는 나와요. 근데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잘 힘들어요.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미쳐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예요. 1시간 하면 미쳐버릴 겁니다. 언제까지 아기들은 그냥 앉혀놓고 이렇게 공부를 엄마가 시킵니까? 또는 아빠가 시키거나. 초등학교 언제까지요? 2학년? 그렇게 빨리 손 놓습니까? 3학년 되니까 아예 감당 못 하겠던가요? 내용도 뭐도? 자, 그때 애들 가르칠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확. 그렇죠. 오케이. 자,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자, 다시 와요. 자, 갑돌이, 을돌이를 다시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대박이다, 쪽박이다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갑돌이는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중 투자를 지금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을돌이를 공부하는 거죠. 을돌이는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이 위험을 피하고 있는 겁니까?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비가 오든 안 오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피하고 있다고요. 즉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은 피할 수 있다고요? 그럼 비가 온다는 것들은 어떤 위험에 해당되는 겁니까?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경기가 너무 불황이었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갑돌이, 을돌이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기가 불황이면 수익은 다 떨어져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럼 어떤 위험에 해당되는 겁니까? 체계적이요. 어떤 게 체계적 위험이라고요? 경기 변동. 그죠? 경기 변동. 인플레. 물론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물을 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수출을 해야 됩니까? 수입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인플레가 발생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손해니까. 그러면 수출을 하면 내가 뭘 가져오는 겁니까? 내가 돈을 받는 건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뭘 해야 됩니까? 수입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있고 돈을 줘버려야죠. 자, 그렇게 적절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피할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암기 좀 합시다. 얘네들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얘를 외울 수는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수만 가지니까 외울 수가 없으니까 체계적 위험을 요거 외우기 싫으면 요거 외워요. 수만 가지 되니까. 그래서 해요. 비, 눈, 바람 뭐 이렇게. 자, 기억합시다. 자, 첫 번째 분산 투자의 목적은 뭐다? 위험을 제거한다. 어떤 위험을? 어떤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자, 교재 가겠습니다. 345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그 용어도 하나 봐둬야 되겠네요. 그죠? 총위험이랑도 봐두셔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림 구경 좀 합시다. 칠판에 그려졌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총위험이라는 단어도 좀 하나 기억하시고, 그림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때 그 다음부터 갑니다. 시작. 위험까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체크하시고요. 별것도 아닌데 이 두 개 위치 바꾸어서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 다시 확인하시고요.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칼로 이번에 체계적 위험 내용 다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체계적 위험에는 어떤 게 있다? 예, 기억합시다. 인플레,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체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장 뒤로 넘깁니다. 비체계적 위험. 다시 일단 앞으로 넘깁시다. 그림을 찾으세요.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저 내용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 분산 투자라는 말 좀 더 풀어서 말해 주세요. 표현을 좀 바꾸어서. 응? 자, P를 생각해 보세요. 우산과 양산을 보시고요. 비가 온다. 위험이다, 호재다? 호재입니까? 여기는 위험입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한 가지 행위가 한쪽에는 위험인데 다른 한쪽은 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다른 쪽의 위험이 다른 한쪽에 호재가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감을 잘 잡아봐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불황이다, 경기가 불황이다, 경기가 안 좋다, 인플레다, 이자율이 변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이나 공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니까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쓴 거고요. 지금 비가 온다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다 지금 위험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한쪽은 위험해요. 근데 다른 쪽은 호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을까요? 상호 상반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네. 상호 관련 있는 없는 상호 배타적 위험입니다. 요 똑같이 적을 거예요. 그림에다가. 345페이지 그림에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글자 찾으세요. 그 뒤에 여백만초 이꼴에서 칠판처럼 동의어 적으세요. 그림에다가. 피할 수 있는 위험.
왜 피할 수 있느냐? 상호 상반된 위험이기 때문이다. 상호 관련 없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상호 배타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을 찾으세요. 그림에서 체계적 위협 뒤에다는 이 종류를 좀 적으세요.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율 변동.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동의어를, 체계적 위험은 종류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시고 체계적 위험으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자, 체계적 위험으로 표현하세요. 시작. 피할 수 없는 위험. 상호 관련 있는 위험. 그죠? 상호 관련 있는 위험.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정리하고 한 장 뒤로 넘기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움직임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이다. 자, 그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 자, 거기까지 하나 한 달러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갑시다. 쉬었다 합시다. 몸 푸세요. 이제 5분만 더 하면 돼요. 아까 10분이었나 봅니다. 5분이 아니고. 이제 5분 끝나고 이제 5분만 더 하면 돼요. 5분만 딱 더 하면 되니까. 자, 조금만 집중력 높이세요. 지금 막 시장하십니까? 배가 고플 때 공복기가 집중력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공복기를 맞이하지를 못해요. 쉬는 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자꾸 드시면 공복기가 안 와요. 공복기가. 그러니까 더 쉬지 말고 좀 참아봐요. 그리고 공복을 느껴야 이 집중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예로 갑니다. 안정된 수익. 어떻게 하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 앞에 우산 양산 계속 보시면 돼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발로 분산 투자요? 그럼 분산 투자로 가면 또 이렇게 또 와야 되는데 뭔가를 풀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자, 저기서 갑돌이, 을돌이 투자 방안을 잘 봐요. 갑돌이는 왜 집중 투자인 거죠?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을돌이와 정돌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을돌이와 정돌이를. 빨간 우산 만드는 기업, 파란 우산 만드는 기업, 노란 우산 만드는 기업, 찢어진 우산 만드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을돌이와 정돌이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정은 분산 투자입니까? 집중 투자입니까? 그래요. 집중 투자예요. 그럼 이제 느껴보세요. 분산 투자는 나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나누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는 집중 투자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걸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정돌이를 보는 거예요. 빨간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을 보는 거예요. 자, 정돌이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 비가 온다 안 온다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같다 다르다? 같다. 같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집중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산 투자가 되려면 달라야 돼요. 분포 양상이 해야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분산 투자의 목적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안정된 수익.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분포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분포 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 양상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측정해 봐야죠. 분포 양상을 측정하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와 공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상관계수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놓으면 다 틀려요. 늘. 어떨 때는 운 좋게 맞추고.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상호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로 표현한 건데,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한다?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고요. 상관계수는 뭘 나타낸다고요? 분포 양상을. 분포 양상을. 그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갖습니다. 수익이 적고 수익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포 양상이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요?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마이너스 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위험이 0이 되는, 어떤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는 구간이 돼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접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최근 드라마에서 매번 나오는 게 상관계수인데 어떻게 상관계수를 말했죠, 그죠? 유전자 검수할 때 하는 게 이거라고요. 유전자 검수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0.9999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안 붙었네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 1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 상관계수의 결과가 0.999로 나왔다는 얘기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너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같은 거니까. 검사를 해보니 너하고 성격이 똑같더라. 어차피 성격 못 듣고 막 이래 다성.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네 둘은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남의 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의미를 잘 봐요. 우리가 친자 확인할 때는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산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더 이상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얘는 그냥 마이너스 값만 넣으면 돼요. 자, 교재 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46 동그라미 1번 됐고, 동그라미 2번 찾아요. 포트폴리오 효과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그 다음부터 갈게요. 시작. 효과까지 체크하세요.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위험이 감소됩니까? 위험이 감소됩니까? 오케이. 그럼 수익률은요? 수익도 같이 감소한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죠. 투자를 하는 자는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크게 얻는 것, 이게 제일 목적이겠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얻는 게 목적입니까?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까?
수익을 많이 얻는 방법은 모르겠으나 위험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압니다. 투자 안 하면 돼요. 투자를 안 하면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방금 체크했던 부분이요. 잘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는요. 칠판에 정토리를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정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자산에 나누어서나 그러면 저것을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단순히 여러 개의 자산을 배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두째 줄로 갈 거예요. 각 자산의 예상부터 갑시다. 시작.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째 줄 볼까요?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서로 어떨 때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투자 자산들을 결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물론 어떤 위험? 어떤 위험?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감소되는 거 아닙니다. 칼로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확인하시고요. 복습하지 말고 지금 할 때 하세요.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적, 다음부터 시작. 수익률 변동의 유사성. 3번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값을 갖는다. 체크하고요. 두째 줄 갑시다. 양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유사하다. 유사하다. 유사. 다른 말로 바꾸면 예, 비슷.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셋째 줄 마이너스가 되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 방향. 동그라미 4번 찾으세요. 4번 시작.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오세요. 플러스가 1이 되면 플러스 1이 나오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완전히 같아지는 거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고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A 다시 상관계수가 A 다시 자 다시 제 표현을 잘 들어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분산 투자 효과는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0.9999 나오더라도 어쨌든 0.00001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5번. 자, 첫째 줄 시작. 줄일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0이다. 6번 따라서 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자, 그 다음부터 시작. 방금 읽으신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플러스 1이면 안 되고요. 이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정도의 차이는 생기겠지만 효과는 발생한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커지고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다. 그림과 연결도 할 줄 알도록 하세요. 그림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요. 자, 거기까지 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다 뒤에 큰 4번은 다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렵니다. 마무리합시다. 칠판으로 오세요.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니까. 자, 분산 투자 목적 시작. 그러니까 목적은 딱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위험이라는 개념. 두 번째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 위험.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왜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까? 관련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넘어오세요. 상관계수가, 그죠? 이 말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위험들을 얘기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위험이라는 개념. 두 번째,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다시 갑니다. 시작.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분포 양상을 측정하는 지표. 공분산의 값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상관계수는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의 의미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면 좋고 안 좋고 이런 개념 아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근데 무조건 우리가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게 좋다는 얘기고 무조건 마이너스가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쌍둥이 얼굴이 닮았네라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산 투자에서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 투자, 상관계수. 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는 질문은 다 틀린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오늘 우리가 2주 만에 본 거죠. 2주 만에 봐도 표정이 이 정도면 우리 이제 3주 만에 만납시다. 그거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봐야 이게 좀 가끔씩 봐야 이게 좀 반갑기도 하고 막 그렇죠. 매주 보면 이게 불편한데.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수업을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하는 걸로 할 겁니까? 그럼 다음 주는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